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너무 아쉽다. 왜냐면 전반부가 좋았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묘의 실체가 물리적인 실체가 없었어야 된다. 그런 부분도 크고 사실 그 뒤쪽에 이제 최민식이 대사를 하면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쵸. 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 그거는 좀 갑자기 구태의연했어요. 근데 그거를 대사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건 좀 갑자기 약간 이제 국뽕 계열로 좀 갔다. 네, 약간 그게 그러니까 그 처음에 전반부에서 작게 시작한 이야기들이 후반부로 가면서 좀 국가적 차원으로 커지는 느낌이 저한테는 조금 낯설었고 갑자기 이제 땅의 기운을 얘기하고. 네. 물론 그 최민식이라는 캐릭터가 원래부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극이 너무 급변하게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서 사실 가장 아쉬운 장면은 저는 결말 부분에 그 오니짱을 네. 때려잡히는 그게 따지고 보면은 그게 진짜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최민식이 제시한 명분은 그렇게 와닿진 않았어요. 뭐 진짜 대의 명분이잖아요. 네. 최민식이 얘기하는 건 우리 민족을 위해 그런 느낌인데 국가의 혼을 네, 저는 지키고. 유해진이 했던 말이 더 설득력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았는데 그렇죠. 그걸 왜 우리가 굳이 가서 그걸 해야 되냐. 딸이 결혼해서 손녀가 나오니까. 근데 그것도 진짜 너무 근데 우리 후손을 위해서 저는 그것까지는 어떻게 해보겠어. 네. 그래도 전반부 좋았고 여기까지는 한번 좋았다 했는데 네네. 마지막에 빌런을 그 음양오행을 활용해서 때려잡잖아요. 네. 근데 그게 나레이션으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거 괜찮았는데. 아 그래요? 오히려 뭐 불타는 철이다. 네. 네. 저는 불타는 오히려 철은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묘사가 전반부부터 조금씩 더 빌드업이 됐었다. 좀 더 음양오행 관련 설명을 더 해줬어야 된다. 네. 왜냐면 그게 덜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빌런을 때려잡혀야 되는데 이거를 설명해야 되니까 좀 나레이션밖에. 다급하게 음양오행을 갑자기 가져온 느낌. 아마 그 오니짱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갑자기 내가 나무를 맞아서 죽는다고? 나는 철인데? 아니 그렇게 간도 빼먹고 네. 팔척인 애가 그게 좀 당황스러웠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 묻혀 있다 보니까 부식이 많이 진행돼서 내구성이 약한 상태 아닐까. 저는 그걸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거잖아요. 그 일제가 심어놓은 그 오니짱의 묘가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말뚝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까 묘를 박았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거는 그냥 말뚝 박으나 없으나 뭐 뭔 차이가 있겠어라고. 근데 그 오니의 몸에 칼이 심어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오니의 시체에다가 이제 장검을 박고 그걸 수직으로 세움으로써 새말뚝처럼 새말뚝의 역할을 한 거죠. 정령으로 오니의 만드는 몸이. 거. 예. 그러니까 새말뚝 실제로 한데 사실 뭐 새말뚝이 별 그건 없죠.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걸 감각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의 어떤 민족 정신에 들어와 있는 어떤 일제의 잔재, 그러니까 정신적인 개념을 약간 형상화한 비유로 보여준 그런 것 같아서 그것도 저는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메시지랑 맞지 않나. 네. 그러니까 최민식이 파묘를 해냄으로써 우리 정신이나 아니면 역사 인식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잘못된 역사 인식들 같은 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또 보여주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메시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는 그런 측면으로 봤어요. 저는 그 철심, 그러니까 다이묘에 박혀 있는 그 새말뚝이 아직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 있는 어떤 일제 잔재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고, 좀 더 저는 그거가 좀 와닿았던 이유는 제가 어릴 때 이제 집에 제사도 많이 지내고 차례도 지내고 이랬어서 묘도 좀 가본 다니고 했어서 그 어떤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릴 때 경험들이 팍 지나가면서 공감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에 대해서 사실 요새는 그냥 부동산으로 생각하지 땅으로 보진 않잖아요. 땅 자체를 보는 사람은 진짜 잘 없죠. 실제로 뭐 땅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그러니까 그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고색찬양하게 들릴 수 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어느 땅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이 사실 그걸 느낄 만한 기회가 사실 없는 거죠. 다 같은 네. 콘크리트 속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죽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어릴 때 뭐 시골도 다니고 뭐 했어서 뭐 그런 땅의 의미가 뭔가 있다라고 좀 느껴져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풍수나 뭐 이런 걸 좀 믿으시나요? 음양오행 여기 아예 제시된 아예 생구라다 이러라고 생각하시나요? 풍수 이런 네, 것도 어느 정도 흐름이 있지 않나 싶고. 왈라비님. 저는 사주까지는 그래도 좀 믿는데 사주. 네. 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풍수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제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느껴본 바가 없어가지고. 아, 네. 그렇죠. 네. 뭐 느낄 일이 거의 없죠 일반인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모르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새는 건물 지을 때나 예. 아니면 재벌들이 집 자리 잡을 때나 사실 활용을 하지. 네. 매장도 거의 안 하니까 요새는. 그 저는 근데 땅의 힘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어릴 때 지리산에 외갓집이 있어가지고 오. 지리산 자주 가기도 하고. 그래요? 네. 저희 친가도 지리산이라서. 진짜로 어디 네. 산청? 구례 뭐 정확히는 구례. 모릅니다. 네. 그렇죠. 구례, 뭐 하동, 음. 뭐 산청, 다 그렇죠. 지리산 둘레에 네. 그 기초자치단 제가 6개, 8개 있기 때문에. 근데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느끼는 진짜 그 기운이 있어요. 지리산처럼 진짜요? 큰 산에서 느껴지는 어릴 때도 그냥 체감한 거고 또 제가 지리산 정상 한 2번, 3번 갔었는데 네. 거기서 올라가다 보면 느껴지는 이거는 뭔가가 있다. 그 기운 같은. 그거를 묘사하면 어떤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설명이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그냥 광활한 자연 속에 내가 혼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고독함? 뭐 알지? 아니면 뭔가 알 수 없는 에너지들이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그리고 지리산에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빨치산이 엄마 어릴 때까지 있었대요. 그래서 뭐 빨치산 토벌하면서 뭐 억울한 어떤 죽음들이 있어서 뭐 그런 어떤 귀신들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뭐 실제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리산 계곡에 여름에 막 갑자기 불어나서 사람들 죽고 이러는데 그 시체를 멀리서 한번 진짜로요? 본 적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떤 묘한 그러니까 이건 설명이 안 되죠. 어릴 때 경험으로 인해서 근데 그런 알고 있는. 감정을 다른 곳이나 이런 데서 느껴본 적은 없으시고 그쵸. 그렇게 뭐 예민한 스타일은 아니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요. 뭐 예를 들어서 폐가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스산함 네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기운도 느껴본 적이 없어서 되게 신기하게 사실은 봤어요. 좀 더 따지고 보면 뭐 실체를 설명하기 어렵죠.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없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네. 두 분은 이제 수도권에서 나고 자라신 거죠. 일단 저는 그렇고. 예, 저도요. 네. 그게 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사실은 경기도에 제일 오래 살았는데 네. 저는 그냥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서 내가 느끼고 자라온 어떤 뭐 해운대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거기서 주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여기 오래 살아도 이거는 내가 안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 땅의 기후, 땅의 특성이 나한테 오는 그런 게 있겠죠. 기질이랄까?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 두 분은 이제 최민식이 말하는 뭐 땅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 대사가 그냥 영화의 대사로 이렇게 떠서 들렸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한테는 좀 와닿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내가 그 대학생이 돼서 올라왔을 때 느끼는 어떤 서울 사람도 이렇구나. 땅의 기운이 좀 다르다. 그렇죠. 역시 다 지하철 타고 다니고 이래가지고 그런.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건데 여튼 그냥 주관적인 감정이죠.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말씀을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네, 그렇죠. 일단 말투부터 그렇죠. 뭐 밥 먹었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고향의 기운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만 지냈으니까 그런 기운을 서울에서 느끼진 않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모르실 거야 아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전라도에서나 오셨거나 충청도에서 오셨거나 이런 분들, 지방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끈덕짐이 있다고 저는 느껴요. 어.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의 어떤 그러니까 특유라기보다는 다 의리 있고 정도 있는데 뭐 부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의리 있고 정 많고 이렇지도 않고 하긴 한데 이제 접근하는 어떤 프로토콜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사람한테요? 네네네. 서울 깍쟁이. 그렇죠. 뭐 그런 프로토타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산 사람에 대한 프로토타입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예 뻥이다. 알못해 잘못됐다라고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마다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아, 네네. 이제 그런 걸 어떤 그 땅의 기운을 받은 영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땅의 기운이라고 얘기하면 뭐 하긴 하지만 그냥 지역성이라고 그 지역성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조금 저한테는 낯설어 보인 것들이 지역에서 자라시고 나고 자라신 분한테는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도권이 너무 다 이렇게 다 포장돼 있고 네. 건물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의 형태가 분명히 존재함에 불구하고 느끼기가 어려워요. 시야적으로 다 가려져 있고 또 뭐 땅은 다 평지로 만들어 버리고 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자연환경에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끔 만들어지잖아요. 이 도시 공간이. 그럼 그렇게 되면 풍수의 영향도 낮아지나요? 그것까지 제가 예를 들면 뭐 풍수사예요? 아니 궁금해가지고 혹시 아시나 해서. 그러니까 뭐 배산임수 뭐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쪽에 어떤 경험이 좀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거지 지식은 없죠. 그 궁금하네 갑자기. 그 뭐 배산임수 이런 게 좋은데 네네. 그걸 도시화를 하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네, 평지가 됐어 말씀대로. 그러면 이게 그 풍수 기운이 달라지나 궁금하네요. 그러네. 근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사람이 느끼는 감성은 달라질 것 같아.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처음에 묘 나왔을 때 좀 영화에서 그 장면을 좀 주변 풍경을 보여주면서 음산하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산에 가본 기억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분명히 그런 공간을 자주 접해 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얼마나 기존의 공간과 다르고 얼마나 특별한 공간인지를 확실히 더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산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묘가 조금 더 음산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갑자기 드네요. 생각보다는 평범했다.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터가 넓어. 네. 공원 넓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연출적인 측면이겠지만 좀 더 무섭게 이렇게 뭔가 미스터리를 담고 있는 것 같은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거의 이질적인 공간이긴 하죠. 왜냐하면 산 정상에 가까운. 그렇죠. 대사로도 나오잖아요. 이제 묘 뒤에는 또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더 높게. 근데 그 정도의 산 정상에 나무가 이렇게 일단 평지로 만들어 놨다는 거부터가 이제 좀 이상한 거고. 그다음에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묘 뒤에 숲이 있고 그다음에 묘 앞에 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질적이죠. 이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질적이라는 거를 전하 왈라비님이나 이질적이라고 하네? 이질적인가 보다라고 느낀 거지. 사실 빌버님처럼 보자마자 이질적이다라는 거를 확 캐치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원래대로라면 이제 그 능선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로 몇 자리가 그러니까 능선에 올라가 있는 게 맞는데 비탈지게 되어 있어야 게 맞는데 이제 그 공간이 만들어졌구나라는. 약간 갑자기 또 소름 돋는 게 그 얘기를 엄마한테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제가 지리산 올라갈 때 세석 대피소라고 지리산의 대피소들이 이제 주요 능선에 올라가 있어요. 네, 거기서 하루 자고 천왕봉에 가기로 했는데 그 해가 지는 거를 이제 능선에서 보니까 내려다 보이잖아요. 근데 지리산 한가운데 올라가면 주변에 산밖에 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안개가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걸 보면서 뭔가 막 소름이 약간 무섭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리산의 경험이 아마 그거에 대해 좀 공감하게 해주는 거 아닐까. 얘기하다 보니까 아는 만큼 더 느끼는 것 같고 경험한 만큼 더 잘 보이는 영화 같아요. 네네네.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냥 그렇게 다른가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뭐 그러해서 뭐 서울 출신 두 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싫다. 저는 너무 익숙해졌는데 지방 사람들끼리 느낄 때 그
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전라도뿐이든 충청도뿐이든 네. 경상도뿐이든 이 사람들은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해도 되겠다. 좀 더 예의를 덜 차리고 좀 더 이 개인의 공간이 있잖아요. 개인의 공간을 좀 여기는 잘 지켜주는 편이라면 이른바 축구로 치면 이제 포지션 플레이 해가지고 이렇게 네. 딱 공간 딱딱 간격 유지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네, 지방 분들은 약간 간격이 확 무너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사람 지방 사람이니까 출신이가 내가 알았으면 좀 더 이 벽을 과감하게 속도를 높여서 무너뜨려도 이게 무례라고 좀 덜 여겨지는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좀 그런 게 부러울 때가 많아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 입장에서는 네. 특정 지방 혹은 지역 출신인 분들끼리 급하게 친해지는 혹은 그쵸? 이야기가 더 잘 통하는 것들이 서울 사람이라고 서울 사람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네네네. 내 집단 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이렇게 셋이 있는데 둘만 그런 거에 대한 공감대를 나눌 때 네. 그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 기억도 조금 있죠. 한편 약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담배 피는 남자들 담탓처럼 예. 뭐 그런 느낌? 그렇죠. 저도 담배 안 피기 때문에 그 소외감 느낄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그래서 그러니까 최민식의 초반에 어떤 이 세계관에 대한 설정을 사실 최민식이 하는데 그 세계관 설정을 100%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서 갑자기 이제 메시지로 흐르는 이 느낌이 잘 안 와닿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시지가 꼭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좋던데 메시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메시지가 조금 빠지고 그냥 그 오컬트적인 면에 집중했다면 사바처럼 잘 흐르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전작에서 느꼈던 나름대로의 갈증을 혹은 결핍을 감독이 이번 작품에서 풀어내고 싶었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전작과 똑같이 흘러가는 거는 그거 나름대로 문제가 있겠지만 전작을 워낙 좋게 봤던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조금은 그런 다르게 흘러가는 후반부가 이질적으로 더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메시지가 빵 등장한 게 아니라 다 빌딩이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뭐 갑자기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 이렇게 흘러가는 거 좋은데 이런 그래요. 최민식이 그렇게 대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저는 거기에 자꾸 집착을 하시죠. 그 전에는 저는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봉길이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자라고 했으면 좀 더 개인적으로 접근했으면 좀 더 설득력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서울 깍쟁이들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왈라비님은 그 국가 얘기가 나왔을 때 갑자기 좀 몰입이 깨지셨고, 네네, 그거 약간 웃음이 날 뻔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막 연설을 하는 장면이 이런 게 이제 감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런 식의 농담을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그걸로 그냥 커버를 치는 건가?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졌을 정도로 조금 갑작스럽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최민식의 그러니까 최민식이라는 그 상덕이라는 갖고 있는 어떤 세계는 사실은 이제 아버지 세대보다도 사실 약간 더 위에 있는 우리 세대랑 사실 안 어울리죠. 이게 왜 그렇죠. 갑자기 사명의식 무엇?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명이나 어떤 국가주의 이런 걸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요. 근데 뭔가 이 오컬트에서 갑자기 확 느껴지는 그 국제시장의 느낌. 이거 뭐지? 국제시장까지 가나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신선했던 거죠. 오컬트에서 국뽕이 나와. 이야, 빨대를 아주 재밌는 걸 꽂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민식 씨 보면서 그 범죄와의 전쟁 최익현은 안 떠올랐어요 이번에는. 약간 떠올랐는데. 저는 비슷하죠. 그 느낌이 떠올라서 국가적인 거를 내세웠다라는 게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캐릭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최민식이 그 전까지 너무 막 이렇게 엄숙하게 나오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좀 넘나들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이라는 게 각자 개인의 어떤 사익을 챙기면서 일상은 대부분 그렇게 채워지지만 중요한 순간에 어떤 공공의 어떤 시민으로서 혹은 뭐 민족의 하나로서 뭐 그런 일을 수행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뭐 군대를 가거나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쪽이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사명감을 느끼는 캐릭터가 뭐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또 아버지랑 겹쳐 보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제사를 다 챙기시고. 빌버님의 아버님. 네네. 그러니까 저희 집에 제사 많이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느끼는 책임감이 또 보여서 좀 약간 울컥하는 느낌. 그러니까 유교적 세계관에서 네. 만들어 놓은 어떤 장남의 무게 같은 거는 저는 보고 자라서 많이 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최민식을 통해서 또 보이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경험이 이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드는 게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하면 최민식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나이 드신 저희보다 나이 드신. 근데 상대적으로 제사를 지내본 경험이 없거나 지금의 그쵸. 젊은 친구들은 그쵸. 그런 발언 자체를 이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감성의 영역인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드리프트가 옳았다 글렀다라기보다는 저는 뭐 젊은 세대 쪽에 속하지만 제 개인적인 자연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유교적인 어떤 장례 문화 이런 거에 본 적이 있어서 그래서 좀 공감이 더 되지 않나. 아마 감독도 익숙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덜 이질적으로 느낀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맞아요. 뭐 구판을 어릴 때 본 적도 있고. 네. 네, 뭐 경험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근데 저도 좀 그거 하긴 한 게 다이메짱을 처음 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그렇지 좀 과하다 생각은 처음에는 했던 것 같아. 네. 어떤 부분? 그러니까 왜 저렇게 큰 크리처가 나온 거고 왜 이렇게 덩치가 큰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모습일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커졌겠죠. 네.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들 그 주인공 4명만 볼 수 있는 존재였다면 어땠을까? 이게 축사로 내려가서 거기 있는 사람도 막 목 찢어 죽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좀 더 심리적인 반영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을까? 사실 그거 좀 뜨긴 해. 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완벽하게 거의 크리처물로 가는 건데 너무 커. 네. 맞아요. 좀 너무 커서 좀 장난스럽게 느껴지. 원피스 보세요. 개코모리아 같이 안 보세요? 개코모리아 뭔지 알아요. 그림자 먹고 커지는 애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는 일반인의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체 사이즈였으면 오히려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 네. 좀 공포감을 주기 위한 뭐 그런 설정이었겠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온몸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어느 부분은 잘려 있다던가 그런 식으로의 표현이었다면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냥 그 4명만 볼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결말이 해피엔딩이었냐랑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 다이묘가 과장된 크기가 결국 그냥 환각일 수도 있겠다. 환각이면은 그 죽은 축사의 주인은요? 그것도 이제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것도 상상이다. 뭐 재미로 말한 사람이겠지만 진짜 그냥 곰에 썰렸다. 그 사람은 진짜 곰한테 죽었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술 먹고 환각을 봤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건 좀 이미 관이 열린 순간 다 죽어있을 수도 있다. 이미. 그럴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죽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냥 많이 공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여름에 지리산 한 번씩 갔다 오셔야겠네. 아니 기대가 너무 컸어 저는. 나는 좀 그럼에도 재밌었다. 저랑 빈둥님은 또 여기서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쉬운 지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는 재밌었다고. 음기 가득할 때, 그러니까 저기 장마철이나 이럴 때 한번 가셔야 돼.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고 와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나 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국도 종단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본인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 아무리 해봤자 잘 공감이 안 돼요? 어차피 훑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에 내 뿌리가 있다라는 감각이 없으신 거잖아요. 전혀 없죠. 그렇죠. 네. 그렇죠. 뭐 그 남해안의 손자, 지리산의 외손자로서 그런 거에 또 소신발언 할 수 있죠. 하여튼 있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다른 영화와 다르게. 태어난 환경 혹은 성장한 환경이 어떻게 다르냐가 의외로 감상에 꽤나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제가 근데 이거 좀 강조를 드리는 거서 있을 수도 있죠. 뭐 저처럼 지방 출신인데 그냥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도 셋이 미묘하게 다르네요. 다 다르죠. 봤을 때 감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뭐 결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이게 뭐 해피엔딩이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냥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뭐 해피엔딩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건이 진짜 끝난 건가? 아니면 그 뒤에 그러니까 그 장군이 진짜 불타 죽어가지고 그 때려서 맞아 사라진 죽은 다음에 그게 맞느냐? 진짜 그렇게 끝나는 건가? 그럼 아닐 여지가 뭐가 있죠? 뭐 흔히 이제 오컬트 영화에서 좀 빙의가 나중에 또 되거나 뭐 이런 여지의 영화들도 많았으니까. 아니면 잠식당했는데 그 눈치를 못 챘다거나. 네. 네네. 왜냐면 너무 대놓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행복하게. 그렇죠. 그게 그게 조금 오히려 더 이거 해피엔딩 맞아? 아, 라는 생각이 들게 많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를 대는 사람의 의견을 봤는데 네. 갑자기 병원에서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의 모습 네네. 그거를 좀 지나치게 강조한 게 어느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건 너무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개걸스럽게 먹는 게 이제 빙의의 증상이다. 네네.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었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식사로 보였는데. 그 정도는 그냥 배고프면 그렇게 저도.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너무 행복하게 끝나니까 뭐가 있지 그치. 않을까. 그렇지. 저는 마지막에 사진 찍잖아요. 네. 뭐 하나 나올 줄 알았어요. 구석에서 구석에서. 사진 뒤에서 막 심령 사진. 네. 전 그래서 구석을 계속 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사진 그냥 사진 어떻게 찍었죠? 갑자기 결혼 기억이 사진. 안 나네. 아 결혼 사진. 들어와서 찍어 하면서 사진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러네. 너무 버디 무비야. 거기서 다 추억이죠 모든 게. 그렇죠, 그렇죠. 사진 찍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근데 너무 해피엔딩이어서 좀 의심스럽긴 한데, 네. 근데 그래도 해피엔딩이 뭐 아닐 이유는 또 없다라고 생각하고 해피엔딩으로 한 감독의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해봐. 되게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해피엔딩이니까. 네. 저도 해피엔딩인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그게 해피엔딩이 아닌 걸로 보이려면은 빈둥님 말씀대로 뭔가 일말의 여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뭐 개걸스럽게 먹는다 이런 거는 너무 추측인 것 억가다. 같고요. 예, 너무 억지 추측인 것 다 같고.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심리에 반영 아닐까.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서 하다못해 뭐 사진에 진짜 뭐가 등장한다든지 네. 그렇죠, 그렇죠. 음향사처럼 이렇게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네. 일단 해피엔딩은 맞는데 이제 빌바오님 말씀처럼 그러면 왜 해피엔딩으로 했느냐를 네네.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이제 해피엔딩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그러니까 대중성이죠. 대중성. 해피하면 안 됩니까? 깔끔하게. 뭐 이렇게. 예. 그리고 온이라는 이제 크리처를 등장시켰으니까 그걸 네. 죽임으로써 스토리가 완벽하게 닫히는 구조잖아요. 음. 그럼 뭐 해피엔딩밖에 뭐 여지가 없지 않을까. 근데 그게 취향에도 맞으셨어요, 두 분은? 저는 뭐 해피엔딩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어서 네. 해피엔딩 하면 에이 해피엔딩이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솔직히 있긴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빈둥이처럼 좀 심사가 약간 꼬여 있다거나 이러면 꼬여 있는. 네. 본인이 꼬여 있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네, 겁니다. 어쨌든 그게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항상 뭔가 비극적인 결말이어야 아니면 끝나고 나왔을 때 씁쓸해야 네. 좋은 영화다 잘 그치. 봤다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시네필 사이에 좀 있거든요. 그렇죠. 있어.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어. 네, 일반적인 중도층과 정치 고관여층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네. 제가 요새 좀 과몰입이 돼 있나? 어쨌든 그런 것 다르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해피엔딩이 저는 왜 해피엔딩으로 끝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 국뽕 한 사발 들이켰는데 새드 엔딩으로 끝나면 국뽕이 아니게 되니까. 그거는 또 그거 나름대로 일관성을 해치는 거니까. 그렇죠. 암살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해피엔딩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죽이면서 그때 해피엔딩 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그러니까 민족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완성이 되려면 거기에 어떤 사명의식을 갖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 잘 살았대였단 이렇게 끝나야 이제 메시지가 완성된다고 봐서 저는 이것도 억지로 추측한 거긴 한데 요즘 네. 워낙 영화 시장이 어려우니까 감독이 좀 더 대중 친화적인 선택을 했다. 근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저는 영화적인 시장 때문에라기보다는 네네. 본인이 두 전작에서 매니아층의 조금 입맛에 더 맞췄기 때문에 이번 영화만큼은 조금 더 흥행을 보장받고 싶지 않았나. 씁쓸하면 시네필은 좋아할지언정 대중들은 싫어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네필의 입맛과 대중의 입맛은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실제로 이번 영화 결말을 두고 장재현
초심 잃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초심은 사실 자기 입맛이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좋아하던 거를 왜 안 네, 해줘? 사실 그렇죠. 떼쓰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아이유 왜 갑자기 이런 노래 부르지? 이런 그런 것들. 것들. 뭐 이런 거죠. 네, 나만 알았으면 좋겠는 그 심리의 반영일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좋아하는 아이유가 아니야. 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대체 가족도 형성을 하잖아요. 뭐 네. 사실 그게 좀 뻔하다는 느낌 듭니다. 아예 뭐 친지 선지인데 우리가 왜 가 하는데 네. 그였으면 친척이지 이러면서 어색하게 자리 잡고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그 대사도 아니 좋았다며 아까는 그런 대사들도 네, 오컬트라는 장르랑은 잘 안 어울리는 대사긴 하네요.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필요하긴 한데 이 편을 위한 빌드업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 프리컬러 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편을 할 수도 있고, 이건 뒤에도 어쨌든 저는 그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지막에 따뜻한 감성 이런 거 그러니까 영화 많이 보는 분들이 이러지만 그걸 이거 너무 그래도 해피엔딩 좋다. 온이 때려 죽이고 그럼 행복하게 이제 사는 모습이죠. 저는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해. 너 영화 볼 줄 모른다. 그런 거를 좋다고 하냐. 이런 자세는 당연히 잘못됐지만 그러니까 이런 뭐 따스한 엔딩에 대한 저평가가 너무 그런 의견이 과포집되어 있죠. 특히나 시네필 내에서는. 네, 그렇죠. 여론조사 한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뭐 저는 좋던데 그쵸.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 상에서 보면은 뭐 이른바 행복한 엔딩으로 끝나는 뭐 국제시장이나 뭐 이른바 약간 좀 오글거린다는 평가를 받는 뭐 해운대 이런 것들. 네, 해운대 진짜 명작 최고거든요. 진짜 기가 막히지. 해운대도 진짜 거기서 해운대 앞에서 거기 막 애들이랑 막 놀고 이런 데가 물에 잠기면 막 눈물이 나요 진짜. 저는 실제로 보면서 울었어요. 그 눈물 포인트 있죠 해운대. 그렇죠. 저희는 없죠. 이분은 저 있었어요. 거기서 나고 자랐으니까 그 얘기하신 거. 나고 자라지 않더라도 뭐 심파의 요소는 있었으니까. 심파적 요소에 조금 더 민감한.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해운대를 그냥 대부분 심파라고 보지만 저는 그 심파를 안 보는 심파가 거죠. 아니다. 거의 꼬디로 옵니다. 저는. 꼬디. 꼬디까지. 진짜로 그때는 뽀디가 없었는데 내가 느끼는 나의 체감은 뽀디 가까웠다. 그럴 수 있죠. 동네가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영화를 보는 수준을 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공감을 많이 해서 이렇게 막 절절하게 느꼈는데 그렇죠. 공감을 하지 못한 사람이 그 정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제 예의에 어긋난다. 그렇죠. 맞죠. 네. 그래요. 뭐 결말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배우 연기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식은 생각보다 조금 아쉬웠. 사실 하던 거 하는 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아까도 여쭤봤던 게 전작과 많이 다른가? 다른 작품들과? 그거는 사실 잘 카지노 모르겠어요. 최민식이나 범죄의 전쟁 최민식이나 뭐 이제 역할이 좀 점점 한정되고 있고 점점 이제 가부장적인 아버지 거기에서 오는 전형적임이 이제는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황정민 같은 느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럼 대체할 만한 배우를 누구를 쓰면 더 좋았을까 혼자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또 마땅히 떠오르진 또 않더라고요. 그 역할에 맞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근데 그 말투는 확실히 이제 좀 비슷하더라고요. 뭐 아니야 으잉 이거 알지? 으잉? 내가 막 사투리 안 썼어요 이번에. 요번에 사투리 안 썼는데 그 으잉 이건 또 있더라고요. 최민식이 뭐 저는 다 좋아하는데 유일한 과오가 있다면 잘못된 미디어 사투리를 만들어 놔가지고 본인이 보시기에는 완전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느그서정하고 막. 제가 약간 제가 전라도 사투리 따라하면 전라도 친구들이 아따 뭐냐 뭐하냐 뭐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도 이걸 듣고 미친놈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사투리의 대명사가 돼버렸어. 범죄와의 전쟁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빌버님도 아쉬웠어요? 어떤요? 최민식님 연기. 아니 저는 근데 하던 연기 또 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편은 아니어서. 네. 사실 뭐 우리의 일상이 비슷하듯이 모든 사람은 하던 거 하면서 살거든요. 근데 뭐 배우라고 해서 달라야 되나? 그냥 잘했냐 못했냐만 봐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방향에서는 잘했다고 생각해서. 네. 물론 뭐 다른 캐릭터를 잡아서 보여주면 재밌긴
하겠지만 하나의 인간 안에서 그게 가능한가? 하긴 그것도 맞죠. 네. 감독의 영향일 수도 있죠. 네. 뭐 그건. 저는 각각의 배우의 연기가 전혀 아쉽진 않았는데 조합이 되게 신선했거든요. 조합은 아까 좋았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근데 조화롭게 잘 맞물렸느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각기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저한테는 좀 들었어서 아직 그쵸 딱 붙는 느낌은 한 편 정도 더 나와야. 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 사진 찍을 때 그 네. 넷이 좀 어색해 보였다. 라고 느껴지고 약간 가오갤 케미 맞춰가는 느낌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이도현 씨를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네. 분량이 엄청 많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찍으면은 되겠죠. 이거 찍을 때 전혀 안 유명할 때였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막 더글로리 찍고 이래가지고 좀 유명해져서 아마 촬영 때는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고. 더글로리 전에 찍어서? 네. 이게 2022년 뭐 이쯤에 찍었으니까. 그렇군요. 이도현 배우는 연기 괜찮았는데 저는. 저 좋았어요. 그리고 멋있었어요, 되게. 맞아요. 그 머리 스타일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아 네, 그거 이미지가 잘 어울려. 그 몸으로 또 말하는 캐릭터여서 네. 몸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몸이 좋았나요? 몸이 나왔나요? 네, 몸에 헬스장에서. 문신 같은 거. 아 문신. 아 네. 처음 그 병원에서. 네. 4명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났냐를 생각해본 저는 아무래도 김고은 씨 연기가 아닐까. 고은 김고은 데뷔 존버. 네. 데뷔? 네. 걸그룹. 가수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노래 잘하실걸요? 제가 노래도 알기로. 잘하니까 실제로. 네. 그리고 이제 근데 그거는 좀 유해진도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유해진은 또 여전히 그 서브 캐릭터. 네. 그러니까 최민식 대장이면 그 옆에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걸 여전히 또 해서 그거는 이제 유해진 활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많이 좀 자제하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전 영화 조금만 더 갔으면 고강렬 느낌 날 뻔했어서 맞아. 고강렬 가기 직전까지 하는. 네. 그렇습니다. 뭐 비주얼 얘기는 아까 뒤에 좀 했던 것 같아서 좋은데 근데 역시나 그 장재현 감독의 디테일이 느껴지는 그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구현해낸 그런 미술이라고 해야 되나 뭐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되게 오싹해지는 게 확실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 음향사 그쪽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한 번 봤다고 해서 영화 다 봤다라는 느낌보다는 한 번 더 보고 싶다 혹은 다른 숨겨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를 계속 관객에게 띄워주는 게 근데 그게 의미가 있던 없던 간에 퀘스천 마크를 계속 띄워준 상태로 영화를 보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고 오컬트여서 더 그랬던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소품이나 뭐 미술로 잘 해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떡밥이 회수 안 되더라도 그 기능만으로도 되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해볼까요? 이제 장재현의 3가지 작품 순위 매기기. 네. 왈라비님부터 가볼까요? 저는 대중성과 오컬트 장르성을 다 잡은 작품이 이제 사바하인 것 같아요. 네. 사바하가 제일 재밌었고요. 네. 두 번째가 검은 사제들, 세 번째가 파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나름 호평을 많이 한 거에 비해서는. 근데 검은 사제들이랑 파묘는 거의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압도적으로 사바가 높고. 사바가 제일 재밌었고, 네. 나머지 두 개는 좀 비슷하다. 왜냐면 그 오컬트 장르성이랑 대중성 둘 중에 뭘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서 그 두 개는 이제 비슷한 느낌이고 사바가 제일 낫다 정도로. 사바가 제일 좋은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봤던 느낌만 이제 기억이 나고 그 그쵸.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꽤 됐으니까. 그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파묘의 느낌보다는 사바였던 것 같아요. 네. 사바가 주는 그 느낌이 있죠. 거기는 이제 거기도 크리처 나오는데 거기는 사실 근데 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제시는 안 되죠. 그렇죠. 잘 실체가 거의 안 나오니까.
네. 맞아요. 너무 다 드러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 것 같긴 하네요. 네. 빈둥님은 비슷합니다. 사바가 압도적으로 좋았고. 그래요. 검은 사제들하고 파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파묘는 한 번 봤기 때문에 사실 네. 두 영화의 순위는 비슷한 것 같고 다만 확실한 건 사바가 아직까지는 확실히 좋았다. 사바 좋았던 이유가 뭐 그냥 그 영화에서도 여러 가지 장면 좀 뜬금없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이질적으로 보이진 않았던 기억이 있고 저는 최근에 다시 봤어요. 얼마 전에 네네네. 사바를. 근데 제가 개봉 당시에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던 장면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장면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니까 너무 좋던데요. 잘 체계적으로 잘 쌓여져 있는 영화 네. 장재현 감독. 어떻게 보면 검은 사제 저는 뭐 저 얘기해보자면 검은 사제들이 제일 후지인 것 같아. 후지다고요? 네. 네. 그러니까 좋은데 어떻게 보면 엑소시스트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개연성이나 디테일 같은 게 생각해보면 빌드업을 해가는 과정이 검은 사제들이 뭐 부족하다는 건 아니지만 앞 뒤에 두 작품에 비해서는 좀 물론 좀 떨어진 느낌. 근데 이제 강동원의 압도적인 존재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좀 묻혀도 영화를 재밌게 보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었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착착 쌓아 올리는 느낌은 조금 검은 사제들이 제일 덜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보고 나서 제일 깔끔하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건 검은 사제들 같아요. 그래도 근데 따지면은 저는 검은 사제들이 3등이고 저는 파묘가 1등. 네. 저는 그 메시지 꼽는 거에 약간 신선하게 잘 받아서 그 K 오컬트는 파묘가 제일 그렇죠. K 오컬트를 제일 대표하는 느낌이지. 거기다가 이제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맞춰서 이제 민족 정신의 어떤 것까지 민족 정신. 끌어가는 거가 난 좋았어요. 저는 차이가 큰가요? 어떤 순위별로? 네, 근데 사바는 사실 보고 나서 내가 뭘 봤지? 그러니까 저도 한 2번 3번 봤거든요. 재밌게 봤는데 뭐가 남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럼 1위 파묘와 2위 사바의 차이가 크다. 사바는 사실 그 유지태 등장부터 사실 텐션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유지태가 등장했는데 뭔가 하겠구나. 네. 라는 게 거기서 유지태가 뭐지? 이러면서 이제 좀 이렇게 희미해졌다면 너무 그냥 약간 싸구려 2단 종교 찾기 어떤 이런 식으로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면 화면은 끝까지 그래도 긴장감 전 재밌게 봤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디테일들을 다 준비해서 짜와서 그걸 연결시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정밀함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상력을 펼치려면 오히려 더 정밀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볼까요? 지금 100만이면 저 지금 그 관객들의 어떤 소비 행태를 볼 때 서울의 봄처럼 1000만각 가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검은 사제들이 한 5,600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사바가 한 200만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1000만 가자. 1000만은 전 어려울 것 같고요. 한번 예측해 볼까요? 서울의 봄은 이 정치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근데 민족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걸 싫어하고 우리나라의 그 아픈 현대사잖아요.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이제 들불같이 일어난 느낌이 있었는데 파묘는 아무리 그래도 허구니까 소재가 재밌긴 하지만 뭐 잘 쳐줘야 검은 사제들 정도 특히 지금의 영화 시장을 고려하면 500만 500만 600만 정도. 검은 사제들이 700만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근데 지금 만약에 검은 사제들 나온다. 그러면 700만 절대 못 가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한 400만. 400만? 400만보다는 더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까운 그 북한산이라도 한번 갔다 오고 나서 보시면 달라질 텐데 자연과 좀 가까이 하면서 그러면서 달라지죠. 또 이 전 국민 중에 그 허리 디스크에 관련한 어떤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아니면 그거의 어떤 유사 증세 일자 허리 혹은 뭐 거북목 이런 분들이
있는 분들이 보시면은 뭔가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치유가 되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커지고. 생각해요. 네. 척추를 치료하는 영화잖아요, 사실. 그래서 1000만 하면 안 됩니까? 물론 뭐 그렇죠. 근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영화 시장이 사실은 이제 막 100만, 200만짜리 영화가 보다는 1000만 영화가 빵 나오고 나머지 그 밑에 영화들은 그냥 OTT로 가는 어떤 그러니까 격차가 심해진다고 할까요? 그런 경향으로 갈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죽자사자 듀운하고 그 파묘를 틀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산업적으로 좀 그게 만들어 1000만이 억지 1000만으로 좀 만들어질 것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아마 한 2달은 걸려 있지 않을까 파묘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억지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좀 갈 것 같아요. 네. 잘 돼서 네. 다음 작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재영 감독님. 네네. 이렇게 다 얘기해봤고요. 뭐 소감 간단히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네, 빈둥이 먼저. 일단 개봉 한 주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네, 다급하게 했는데 와주셔서 좀 감사합니다. 네. 시의성은 잘 맞을 것 같네요. 네. 보통 그 개봉하고 시간이 꽤 지나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답이 정립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오히려 즐거웠고 더 상상해보는 재미도 있었고 오늘 얘기한 것들이 오답이어도 네,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요. 각자가 느낀 감상이니까. 그리고 더 흥미로웠던 거는 저희 셋이 나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오랜만에 왈라비님이랑 이야기 나눠서 즐거웠기도 하고 재밌었습니다. 네, 뭐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는 제가 그 매장 문화라든지 어떤 풍수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영화를 100% 이해하는 것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 와서 이제 얘기하면서 좀 더 영화를 깊게 이해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여기 있는 그 공간이 이제 빌바오님 집인데 여기 그렇죠. 스튜디오 같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 감성이 좀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녹음의 감성이. 근데 이제 한 며칠 지나면은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이제 그냥 흔한 남자의 자취방이 되고요.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뭐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히 좀 치웠기 때문에 치워서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뭔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번에 녹음할 때는 저희가 녹음실에서 했었는데 다른 그냥 녹음실. 오늘은 여기 저는 처음 와가지고 잘 녹음하고 갑니다. 뭐 너무 의자가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캠핑 감성으로다가. 그죠. 그럼 다음에 여기 불 한번 피워볼게요. 스프링클러가 없긴 한데 어쨌든. 그래 뭐 또 다음에 또 놀러 오십시오. 멀지 않습니다. 저도 뭐 재밌었고요. 그 장마철에 우리 또 지리산에 누워 계신 우리 할머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도깨비불도 괜찮았어요? 그렇죠. 네, 제가 에스파 곡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이기 때문에. 저도 그 노래 좋아하는데. 그 카리나 도깨비불 그 춤추는 거 보면은 싫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노래가 뭐죠? 그 도깨비불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메인 노래는 아니었고 따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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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런 이 노래요? 런데빌런이요? 전혀 아닌데. 아니요. 근데 그 쇼츠로 뭐 나오는 우리, 그 카리나가 춤추는 노래가 우리 카리나 선생님이 그 도깨비불을 이렇게 표현하는 맞아요. 춤을 추는데 야. 그러니까 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요망한 걸 연기하는 거잖아요. 참 거 요망하다. 그러니까 연기를 참 잘했다. 요망한. 파묘의 도깨비불도 괜찮았다는 거잖아요. 그거 사실 한 번만 나왔어야 되지 않나. 두 번은 좀. 근데 도깨비불 쓸 수 있는 어떤 우리 재현이 형님이 그래도 이제 흥행을 몇 번 했더니 CG 빵빵 때릴 수 있는 어떤 자본금을 획득했구나를 풍문해서 우리 형 많이 우리 형까지는 아니고 이제 저 형 많이 컸네 정도까지는 그런 의미에서 또 뿌듯함을 느꼈어요. 너무 온정적으로 영화를 보고 있구나 내가. 여우 CG도 괜찮았다. 그래요? 그거 비판 많던데. 여우는 좀 좀 아니었다. 그래요?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볼만하다. 어둡지 않은 데서 한 게 어딥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 약간 캐치 분장 하듯이
해도 큰 차이 없지 않았을까. 네. 뭐 끝입니까? 네. 네네. 후련하네요. 물어봐서. 어떤 거? 도깨비불. 아, 도깨비불이요? 아, 도깨비불도 이제 그 영화 보시기 전에 광고 나올 때 이어폰으로 도깨비불 듣고 보면 또 재밌게 볼 수 있죠. 네, 모든 것이 또 감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슬레이터